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전하는 누루지TV입니다. 오는 25일 카타르 알 야누브 스테디움에서 펼쳐진 2023 카타르 아시안컵 2조 마지막 조별 예선전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3차전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클린스만의 이것으로부터 현재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팬들은 김판곤을 재언급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안컵 전 손흥민 아버지인 손흥정의 발언이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13일 개최한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하여 1차전과 2차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1차전은 이강인 선수의 원더플레이로 3대1 압승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와 반대로 2차전은 1차전과 별 다르지 않은 전술을 내세우며 결국 요르단과의 졸전 끝에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경기 후 해외 매체에서는 클린스만의 전술이 무엇인지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며 과거 그의 감독 시절을 재조명하기도 하였는데요. 클린스만은 부임 전 독일 축구 팬들로부터 전술 없는 감독으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과거 헤르타 BSC 감독 시절에는 무전술 감독이라 전해지며 클린스만의 무능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는 사퇴 당시 SNS를 통해 일방적 통보를 해버리는 무책임함을 보이며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6년부터 그는 한국 대표팀 감독이 되기 전까지 감독 경력이 단절되면서 그의 감독 자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죠. 그러나 일부에서는 벤투호의 사례를 들며 갈수록 좋아질 수도 있으니 일단은 지켜보자는 의견들도 분분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가 부임 이후 각종 논란들로 다시 한번 한국 축구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였습니다. 수석 코치의 해설 겸업이나 코치진의 재택근무 문제 등 외국인 코치진들은 평소 외국에 머물러 있다 A대표팀 소집 때만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으로 밝혀지며 국내 팬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가운데 클린스만은 해외파를 중심으로 일명 해조라는 전술로 친선전 및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기도 하였는데요. 다행히 국내 축구 선수들의 폼이 역대 최상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재인 만큼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B클럽 선발 선수들의 활약으로 간간히 버텨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 말레이시아의 경기를 앞두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라인업을 들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의 전술적 역량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전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6강을 확정지은 가운데 이날 경기는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팀이기도 하지만 객관적 전략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앞선 상황이기도 하였죠. 이날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는 가장 최약체 팀이므로 16강 체력을 고려했을 때 로테이션을 가용하여 라인업을 꾸리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선발 라인업은 완전 그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해조 전술이 연신 나타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선발 라인의 주요 핵심 선수로 보자면 김민재, 황인범,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등 2차전 부진한 선수를 제외한 주요 핵심 선수들을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클린스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라인업을 구축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하기도 하였고 승리를 향한 집념은 이해하겠으나 16강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에 앞서 중요 포인트로는 카드 누적과 체력적인 부분을 중요 요인으로 손꼽기도 하였는데요. 대한민국 축구팀은 2차전까지 현재 7명의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차전 카드 털기나 3차전 말레이시아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예상하였지만 클린스만은 다음 경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한 전술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경기 내내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이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전반 19분 이재성의 억울한 파울을 기록하면서 총 8명의 경고 누적 선수를 떠안고 불안한 16강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날 로테이션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IFA 랭킹 131로 이번 아시안컵에서 가장 최약체로 손꼽히는 팀이며 이미 앞선 경기에서 2연패를 당하며 조기 탈락을 확정한 상태였죠. 그런 팀을 상대로 당연히 승점 3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 한국팀이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한국이 8대2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며 두 팀 간 기량 차이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선제골은 이강인의 발 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반 21분 이강인이 코너킥을 올리게 되었고 이 볼은 말레이시아 수비를 뚫어낸 정우영 선수 머리에 닿으면서 기분 좋게 전반 선취점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축구 수비에서 치명적 실수가 연달아 나오자 경기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51분 한림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하였고
62분 페널티킥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로 클린스만은 무엇을 했을까요? 황희찬 선수를 비롯해 김진수 선수, 오현규 선수를 투입하며 수비보단 공격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술적 필드골은 나오지 않았고 이를 보다 못한 막내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현규 선수가 얻은 페널티킥을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하며 조일위를 기록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오늘 계속 불안했던 문전압 상황이 다시 연출되었고 결국 실점까지 이어지면서 3대3 무승부로 이날 경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아시안컵 역대 최다 실점이라는 수모를 떠안으며 역대 가장 찝찝한 16강 진출을 나서기도 하였는데요. 이날 경기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클린스만은 왜 중원을 삭제하는 전술을 펼쳤는지 의문을 표출하며 다시 한번 그의 전술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현재 클린스만이 대한민국 감독으로서 그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김판곤 감독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김판곤 매직이라 불리며 말레이시아를 43년 만에 아시안컵에 자력 진출시킨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그런 그가 오는 아시아 최강국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한국을 상대로 막강한 전술을 가져나오며 한국과 대등한 경기력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대이변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부진과 관련하여 김판곤 감독이 재조명된 이유에는 따로 있었습니다. 과거 김판곤 감독이 한국축구위원장으로 선임할 당시에 벤투 감독을 선임하는 데 큰 공을 들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그가 떠난 이후 현재 한국축구협회는 다시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게 명확해져 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클린스만도 높으신 분들의 입맛대로 아무나 감독을 앉히는 사례가 된 것인데 이는 과거 조광래, 최강희, 홍명보, 슈틸리케를 거치는 한국 축구 암흑기가 시작되는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김판곤 감독이 떠난 후 한국축구협회는 행정체계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클린스만으로 인해 이 문제점이 완전히 묻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그의 전술적 역량이 낱낱이 드러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는 분명 한국 축구 행정계의 큰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국 축구는 오늘 결과로 16강에 진출은 하였으나 역사상 전술 없는 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강 선수진을 가지고 이러한 전술을 펼치는 꼴이 우습다는 상황도 빈번하기도 한데요. 이를 증명하듯 손흥정 감독의 아시안컵 전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 아버지로서 국내 팬들에게는 익히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그는 아시안컵 개막을 앞두고 한국의 우승을 간절히 바라지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해서는 안 된다. 이어서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지난 65년간 우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나를 포함한 우리 축구인이 반성해야 한다. 실력과 투자 등 모든 면에서 일본에게 뒤지는 상황인데 우승하는 게 오히려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해버리면 그 결과에 도취해 얼마나 또 우려먹겠냐며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오늘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는 이미 한국축구협회의 실정을 알고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클린스만이 우승이라도 한다면 현재 축구협회에서 높으신 분들의 선택이 맞게 되는 것이고 손흥정 감독의 말대로 한국 축구가 병들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한국 축구 대표팀은 돌아오는 한국 시간 31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에서 맞붙게 되었는데요. 만약 한국 대표팀이 결승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유력하게 만날 팀으로 8강 호주, 4강은 벤투가 이끄는 아랍에미리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또한 한국 대표팀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길 간절히 바라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감독은 그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결정한 축구인 사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